중국 전기차 판매 그 수출이 뭐 42% 급감했다 그러잖아요. 관세 효과가 여실한 거예요. 그 CO2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신차 출시가 되고 나오는 거죠.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사실 이번 주제에서 말씀 주실 때 북미 시장 너무 중요하고 유럽 시장도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또 유럽 시장에서 자꾸만 이제 보조금도 빼고 점유율을 중국한테 뺏기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불안 요소였는데 2025년도에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이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떤 수혜를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 EU의 그 CO2 규제, 연비 규제 문제 때문에 그 유럽이 특히 완성차 기업들이 올해 거의 그 전기차 판매를 많이 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은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유럽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폐지 가능성 이런 것도 없어요. 나오는데. 없어요. 네, 없어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없어요. 기사가 네. 나왔길래. 그거는 걱정됐어요. 뭐 어떤 기사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유럽 그 위원회에서는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어요. 이대로 가는데 자꾸 이제 완성차 기업들은 이를 자꾸 이제 좀 완화를 원하지만 사실 뭐 EPP 이런 데서 주장했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건데요. 그리고 안 하면 회사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마 밀어내기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나온 뉴스가. 밀어내기. 네, 집중적으로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연비 규제가 있죠. 네. 그리고 유럽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많이 팔기 위해서 완성차 기업들이 지난해 판매하는 거를 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올해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력을 남겨두기 위해서 지난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 거죠. 규제를 맞추기 위해 올해 많이 팔아야 돼.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이제 그 연비 규제가 올해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일부러 작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그래서 그러니까 팔긴 팔아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올해 좀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밀어내기를 할 것이고 그걸 못 채우게 되면 테슬라 등 통해서 그 탄소 배출권을 사야죠.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가 전기차가 차량이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를 완성차 기업들이 그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그 내에서도 그리고 이런 그런 SUV나 픽업 트럭 이런 것들 큰 차들은 피해야겠죠. 세단을 뭐 확대를 하든지 이 내에서도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전기차 판매라든가 하이브리드 판매를 늘어나야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갖고 안 돼요. 문제가. 그리고 여타 업체들과 통해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휴를 통해라든가 또 뭐 딜레이 인센티브 확대해가지고 어쨌든 판매 프로모션을 상당히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11월 달 보면은 중국 전기차 판매 수출이 뭐 42% 급감했다 그러잖아요. 관세 효과가 여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효과를 통해서 일단 중국이 막아진 상태에서 이런 CO2 규제로 인해서 유럽의 올해는 판매가 급증해야 된다.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이제 특히 K배터리가 가동률이 저하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 전기차 시장 보면은 글로벌적으로는 요게 한국투자증권 자료인데 이 전기차가 25% 정도 성장을 올해 예상하고 있지만 유럽은 41% 성장을 예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유니스 증권에서 코멘트를 한 게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가 유럽에서 급증할 수 있다고 급증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지난해 판매 모델 수가 45개에서 올해 35개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특히 한 해만에. 25,000 유로 이하의 저가 모델이 올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EU가 이제 그 자동차 CO2 규제를 첫 시행한 2000년도와 상황 유사하다는 거죠. 올해 CO2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신차 출시가 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다른 자료 보여드리면서 전기차 모델
수랑 침투율이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전기차 신규 모델 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 2배 증가하면서 전기차 판매 고성장이 시작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지난해 거에서 더해서 같이 파는 거니까. 지난 하반기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판매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은 사실 올해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전기차 그 성장 예상치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게 요게 부분이 이제 전기차 부분인데 그 독일, 뭐 영국, 프랑스 등 있다는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제일 큰 시장이 이제 독일과 영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최근에 뭐 영국이 올해 12월 달인가 그 뭐 60% 성장 나왔다고 하는데 시장이 더 커졌어요, 독일보다. 최근에 중국이 그 유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다 보는 거고 프랑스도 이렇게 올라가고 특히 이제 요 두 군데가 올해 성장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도 요게 지금 23년에서 24년도 이렇게 좀 주춤했잖아요. 올해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2030년까지. 전기차 부분만 따로 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많이 본 자료들인데 그래서 유럽의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는 26% 정도로 성장한 미래에셋 자료는 26%로 보고 있고 아까 KB는 여기 그 한국투자는 41% 성장으로 보는 거예요. 좀 작긴 한데 대체로 올해 이제 그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사실이라 본다는 거죠. 이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들은.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증가율은 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저가 라인으로 되고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23년까지는 저가 전기차가 25,000유로의 차가 별로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26년까지 이게 저가 라인 그 26,000유로들이 대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이런 차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보급형 모델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팔리는 차들이 될 것이고요. 업체별로 보면 그 포드라든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도 있잖아요. 벤츠, BMW.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게 내연기관 비중이고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 전기차 비중인데 올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폭스바겐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에는 전기차 비중이 82%인데 올해는 이걸 연비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65%까지 줄여야 되고 전기차 판매가 23년도에 13% 비중인데 30%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BMW 마찬가지고 내연기관 판매를 줄여야 되고 전기차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CO2 규제를 충족하는 기업은요. 테슬라, 현대기아차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유럽에서는. 그건 괜찮아. 근데 이제 포드도 포드도 지금 여기 5%에서 23%까지 늘려야 돼. 내연기관차를 더 줄이고. 이런 일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스텔란티스 마찬가지고 지금 12%에서 20%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죠. 내연기관을 줄여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기차 비중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와서 많이 팔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든 프로모션을 통해서 팔려고 할 거다. 밀어내기를 상당히 할 거기 때문에 올해 많이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도 우리가 어떻게 좀 기회든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쪽에서 지난해 EV3가 이제 출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캐스퍼 EV가 이제 유럽에 이제 진출이 됐고, 올해 현대차도 아이오닉 9이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출시가 되고, 그리고 기아차는 EV4, 7, 5, 8, 그리고 이제 PV5, 이제 그 다목적 차량. 요거까지 다 되고 출시가 돼요. 그래서 기아의 아마 유럽 시장에서는 기아가 상당히 그 성장률까지 높아요. 작아서 차가. 네. 북미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오닉 9이 있는 이제 현대차가 좀 가능성이 높고 특히 EV3, 4 이런 것들이 특히 EV3는 올해 차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EV2도 나와요. 2도 나오고 제네시스 EV 그 90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27년도에는 그 아이오닉 3도 나오고 PV7도 나와서 이 이제 PV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기아차가 상당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 차도 이제 전기차 시대에 맞는 우리가 이제 그 진정 전기차 시대에 걸맞는 그런 차들은 여기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대기아차가
유럽 시장에도 준비 잘 돼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유럽 배터리 규정에 대한 규정 시행이 앞으로 제기되는데 뭐 배터리 여건이라든가 배터리 공급망 실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타이트하게 될 경우는 당연히 중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사실 그 중국 업체들의 입장에서 유럽 내에서 공급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단 말이죠. 중국 내에서 싸게 보조금 받고 임대료 싸고 저렴한 인건비에 그렇게 했던 것들을 유럽에서 배터리 공급을 구축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는 거고 이번에 BYD가 중국 가서 브라질에서 공장 짓다가 네. 중국인들 불법 노동자를 대규모 데리고 갔다가 거기에서 걸렸잖아요. 또 하청 업체가 중국인들에 대해서 거의 노예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게 안 되나 봐. 제대로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서는 그런 가격적인 유지할 수 없는 게 바로 중국 배터리인 것 같고 네. 배터리 공급망 실사에 대해서 이게 올해 8월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폐배터리 관리에 대해서 강제행위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런 코발트, 천연 흑연, 니켈 리튬 이런 것도 포함될 경우에는 그 배터리 제조랑 수입 업체에 대해서 공급망 실세 도입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 이제 쭉 조사를 하는 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 리스크에는 인권, 노동권, 공기물 토양, 공중보건 또 ESG 관련 요소가 포함돼요. 인권 및 노동권에서 바로 걸리네요. 그렇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시애틀이 그 바닷가인 게 아니라 저기 그 신장 같은 데서 뭐 리튬 같은 거 채굴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물이 없는데 막 땅에 묻고 막 그런 오염수 채취 안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인권 문제 같은 것들. 아까 BYD 얘기했었죠. 네네. 그런 것도 다 걸린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ESG 규제 강도가 낮았던 중국 원자재 베이스 제조사의 규제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ESG 규제를 받았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의 밸류 체인에 의존하지 않고 이거를 유럽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같은 가격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올해 8월 18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니까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배터리 연거법은 좀 늦어요. 사실 27년도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차라든가 이런 그 LMT 배터리에 대해서 그 여건이 시행이 되는데 요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QR코드 형태로 들어가는데 배터리 기술 사양, 원재료 출처, 그 배터리 화학 구성 및 제조 이력, 지속 가능성 지표 등 다 포함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배터리 원래 중국 공급망에 대해서도 이게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건 좀 너무 늦은 이슈라서 이거보다도 일단 이거 배터리 공급망 실사 부분 올해부터 시작되니까 이것도 중요한 이슈다. 결국에는 잘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중국 배터리,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밸류체인의 의존도 낮추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완만한 반등 그리고 하반기부터 26년까지 이제 가파른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보면은 배터리를 지금 2차 전지 관련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버티더라도 지금 보면 약간의 추가 매수? 그러니까 뭐 매수할 거는 매수를 해야겠죠. 지금 자리는 싼데 2차 전지가 섹터가 아닌 다른 섹터 중에서 당장의 주가 상승이 있는 것들 섞어줘야 돼요.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 안에서 주가 상승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외에도 외에도 지금 오늘도 보면 유리개판 기업들 급등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그 비만 치료 관련 종목들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또 12월 달 내내 지금 조정을 받았던 엔터 종목들도 지금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 제가 최근에 제 방송에 얘기했던 게 덕산네오록스 같은 거 얘기했거든요. OLED. 네, 그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폴더블에 들어가는 그 블랙 PLD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그 애플이 앞으로 폴더블이 나오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요. 네, 거기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그 삼성도 지금 블랙 PLD를 좀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독점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올해 업황이 좋으면서 실적이 크게 돌아서는 기업들을 상반기에는 같이 섞어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런 종목들을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일부 수익성을 제고를 하면서 버텨야 돼 상반기는. 네. 왜냐면은 그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업황을 좀 보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 2부에서 얘기했나요? 보면 1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확
돌아설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못 믿겠는 게 맨날 밀리니까. 계속 밀렸잖아요. 근데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부터가 좋아진다는 그림이 나오고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은 제발. 네. 그러니까 이게 반영되더라도 지금 상반기 주가의 반등이 가파를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버티긴 버티는데 다른 섹터들 종목도 막 올라갈 때 그냥 그 바라만 반등이 보지 약하면은 말고. 또 왜냐면은 이미 한번 이제 그 12.3 비상경험 사태 이후로 주가 한번 출렁이고서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만 흔들리면 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온리 이체전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렇지 않은 것들도 같이 좀 섞어줘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